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투기철입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이 항소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이 검찰과 고유정 모두 상고가 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건 기소부터 지금까지 고유정 사건 재판을 아주 밀도 있게 바짝 따라붙은 저희 법설은 이제부터 오늘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을 미리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고 보는 명품 분석 법무부인 거산의 신중권 대표 변호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뭐라 그럴까요? 대님이라고 할까요? 린넨. 린넨이라고 하나요? 예. 대님은 대님은 청. 대님은 청이죠, 청. 대님은 청이니까. 예. 여기 한복이 이게 대님 아닌가요? 그건 대님이. 이게 그만 날이 더워서 그런지 어쩐지 참 그 청색이 참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젊게 보이려고요. 예. 같은 청색인데 저는 좀 소재가 달라서. 남루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정 항소심 확실히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대로 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점집에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청기누설 뭐 이런 겁니까? 이렇게밖에 갈 수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하신 법조인들 경우에는 많이 예상하셨을 거라고 보여요. 예. 그러면은 여태까지 고유정은 사형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그런 뭐랄까요? 비평가들, 법조 비평가, 분석가들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뭐 이번에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을 아마 대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뭐 저도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있고 이게 뭐 의붓아들이 무죄인 걸 떠나서라도 정말 완전히 진짜 격리를 시키고 아예 그냥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해서 그렇군요. 본보기를 한번 보여드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사실 사형은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집행이 안 되니까요. 예. 그럼 법원으로서는 선언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겠군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감형의 부분이 이제 무기징역 같은 경우 감형으로 해서 이제 유기징역으로 바뀐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예. 무기징역은 감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이건 국민법감정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사형을 지금처럼 사형을 선고를 안 하려면 우리나라도 하나 그러니까 감형 없는 무기 종신형 그렇죠.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감형 없는 무기징역. 예. 그거 좋은데요. 예,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조금만 지나다 이게 감형돼 가지고 이제 뭐 몇십 년 좀 있다 나온다 생각하면 사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영구히 이거는 뭐 감형이 안 돼서 끝까지 그냥 거기서 반성하든 아니든 거기서 하여튼 갇혀서 이 죄를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수록 참 이 법 정말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좀 듭니다. 예. 전면적으로 한번. 예. 일단은 그 우발적 범행, 전 네. 남편 살인 사건 살인 혐의는 우발적이었다. 예. 이런 부분은 항소심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예. 하지만 이거는 재판부가 이제 배척을 했지요. 이 부분은 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재판장이 뭐 수박 어떻게 했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이 되긴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네. 충분히 이거는 예상 가능했던 얘기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좀 덧붙였더라고요. 예를 들면 막 우발적으로 했다 그러면 네. 혈흔이 그렇게 여러 곳에 퍼져 있을 리가 없다. 근데 지금 뭐 단순히 거기 주방 그쪽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쭉 흩어져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 애하고 이미 펜션 이전에 그 친구 광모 씨라는 분하고 가족하고 같이 이제 펜션에서 애와 같이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서 또 펜션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본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뭐 무발적인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간에 너가 만약에 무발적인 사고라면 그거에 대해 책임은 네가 사체를 손괴해서 그거를 다 훼손해서 없애버린 너 책임일 수 있다. 만약에 놔뒀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 정보 조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너가 억울한 부분이 밝혀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스스로가 그거를 다 훼손해버린 거 아니냐. 그렇구나.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너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논리도 또 가능하네요. 그렇게 굳이 그리고 이렇게 사체가 손괴할 필요 우발적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억울함을 알리고 나 봐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면 될 거를 사체를 손괴해가지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우발적이란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반성을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요. 어제 그저께 이 재판 때도 그렇게 뭐
반성하는 빛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장 기자들 그렇죠. 뭐 전원인데.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봐도. 일단은 뭐 전 남편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의붓아들 사망. 예예. 검찰이 역시 그 간접 증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댔어요. 상당히 의존을 했는데 그렇죠. 법원이 이를 아주 보기 좋게 또 깼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간접 사실만으로도 사실 유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 다만 뭐 여러 가지 간접 사실 사이에서는 모순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증명 입증 정도가 압도적이어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압도적. 그래서 거의 뭐 직접 증거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만큼 입증이 돼야 예. 가능하다는 취지거든요. 그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간접 사실만으로는 유죄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항소심에서도 그래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요. 예. 근데 항소심 재판으로는 좀 1심보다 그 사망한 의붓아들 사망 원인 예예. 여기 좀 깊게 봤어요. 근데 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고심에서 이 부분이 조금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포합사라고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봤냐면 아버지가 그 생부가 그 자면서 잘못해서 눌러서 지식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걸 표현을 포합사라는 예, 표현을 포합사.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식적인 용칭은 아닌 것 같은데. 절 이름도 아니죠? 예, 당연히 아니고요. 포합사.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포합사의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 그래서 이제 무죄 근거를 하나 들고 있긴 한데요. 근데 또 여러 전문가들은 사실 포합사의 가능이 높지 않다고 계속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설치해 놓고 나서 그렇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 없다고 하진 않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참 애매했어요 표현도. 이게 사실은 맞는 건지는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라는 게 물론 전혀 제 가능성이 0은 아니죠. 예. 근데 그 가능성이 아주 극히 낮은 걸 갖고 그다음에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지만이 발생하는 그런 가능성 갖고 그거를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 좀 약간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무죄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유죄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유죄할 수 없다는 부족한 것들은 많이 있긴 한데 이거로 내세우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이 얘기는 지금 뭐 말씀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이 대법원 쟁점 사항은 저희가 쭉 뒤에서 예. 한번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더 다뤄보고요. 예. 이 간접 사실 중에 번복된 사건들 사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예. 피해자 사망 시각, 시간. 의붓 아들이 이제 그 숨진 거로 이제 추정되는 시각에 고유정이 깨어나서 돌아다녔다. 예. 뭘 딴짓을 했다. 예. 이 부분은 결국 영향을 줬어요. 예, 그죠. 판단에. 그 포렌식 했던 그 담당했던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그 시간이 미안하다고 사과했나요? 그 시간이 아니다. 잘못 기재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시간에 이제 뭐 접속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증거로 쓰기는 어렵게 되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하나가 아니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사건인데 예를 들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 범행 장소에 보통은 이제 그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보통 잠을 자거나 이랬을 때 그렇죠.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사실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오히려 피해자의 옆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피고인은 다른 방에서 지금 있었기 때문에 청자 그 시간에 사망 시간에 깨어서 이쪽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어야 사실은 범죄가 예.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걸 계속 따져보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사망했다는 그 추정 시각에 고유정이 깨서 돌아다녔다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막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 그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뒷받침이 돼야 그래서 뭐 하나의 간접 증거로서 쓸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도 이것도 이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는 게 되버렸던 것이죠. 예. 근데 검찰 같은 경우도 뭐 최선을 뭐 다했겠습니다만 다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쭉 이렇게 좀 보면은 너무 이제 그 간접적인 정황 사실 뭐 이런데 특히 이제 이 깨어 있었느냐 말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힘을 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입증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뭐 사망 시각이 나와야 될 거고요. 범행 시각이니까. 예. 그다음에 범행 뭐 사망 원인이 나와야 될 거고. 그다음에 범행 방법이 나와야 되고. 예. 그다음에 범행 동기가 돼야 돼요. 쭉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지정의 증거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전 얘기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범행 동기, 그러니까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방법, 그다음에 범행 시각, 예, 그다음에 사망 원인. 시각, 이게 다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사망 이제, 원인.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좀 적어놔야 돼. 그래서 지금 거기도 좀 적어놔. 그 지금 항소심에서는 요거 하나하나씩 따져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내세웠던 간접 증거들. 근데 그게 이제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설치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망 원인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망 원인. 근데 물론 원인이 뭐 저쪽에서는 포압사 가능성 이거 아니 뭐 다른 거 지식사 그냥 그 뭐 손으로 눌러서 죽였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예. 그 옆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가 평소에 그다음에 뭐 약을 복용했을 수면 아니 그러니까 애가 지금 무슨 약을 복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원래 평소에 잠버릇이 좀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눌렀는데 애가 저항을 못하니까 그 상태에서 포압사의 가능성을 안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사망 원인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예. 그 당연히 이걸 뭐 지식사로 볼 수만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사망 추정 시각. 추정 그러면 시각.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사망 그 시각에 피고인이 깨어 있어야 이게 범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지금 내세우고 있는 증거들 봤을 때는 그걸만으로는 지금 깨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뭐 잠깐 뭐 휴대폰이 켜져 있었던 것인데 뭐 그 방에서 잠깐 예를 들면 잠깐 이렇게 깨서 한번 뭐 하나 확인한 다음에 하루 다시 잠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게 다시 이쪽 방으로 넘어왔다는 증거 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범행 동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오히려 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게 우리 둘 사이에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도 다 이게 언급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범행 방법에 관련해서는 뭐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피해자 아이 옆에는 건장한 남자가 지금 자고 있었어요. 그냥 상황이 그냥 보통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막 누르고 있으면 당연히 깨가지고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나왔던 얘기가 약을 먹였을 거다. 음. 근데 그렇게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히려 그 의부달 피해자 숨진 그 아이가 이제 항히스타민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저항할 수 없었다라는 그다음에 그쪽. 신체가 굉장히 왜소해요. 왜소했고요. 딴 애들에 비해서 발달이 좀 돼서. 근데 최근에는 아마 이런 것이 또 검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압사의 위기에 있을 때에 예. 저항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그 숨질 수 있는 나이가 0세에서 몇 개월이라더라. 검찰이 아마 그 얘기를 이번에 한 것 같아요. 예, 그 얘기 내가 그 부분은 계속 주장이 됐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 가능성이 낮다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예 불가능하지 아예 불가능하지 예, 않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면 가능하다고 하긴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아.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그런 가능성까지도 사실 여기 포함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예. 아마 요 부분이 아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에서 요 부분을 좀 더 검찰 쪽에서는 좀 더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포압사의 가능성은 극히 적다. 예. 그러니까 포압사가 아니라면 사실은 누군가가 눌러서 죽였다는 건데 실제로 그 옆에 있던 그 친부가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그렇죠. 집에 다른 사람이 드나들었다는 흔적은 없어요. 그럼 가장 유력한 게 누구냐? 바로 피고는 아니냐?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항소심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죄로 하려면 이분 어쨌든 간에 이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약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포압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딱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포압사 얘기는 일단 저는 이게 그 아버지가 울면서 뛰쳐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법정에서. 그렇죠. 예. 그 아버지 마음이 좀 어떨까? 저는 그게 아주 그 가슴이 그렇죠. 아픕니다. 그렇죠. 참, 뭐 사랑하는 아이가 이제 일단 죽었는데 내 곁을 떠났는데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니 이런 평생 그런 마음을 또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재판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범행 동기 부분 저는 변호사님께서 이 범행 동기 부분을 딱 지적하셨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1심에서 오히려 이 살리고 의붓아들을 잘 보살펴 줘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 고유정의 본심이었다라는 거 예. 그거를 이렇게 들춰내듯이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이번에는 상수심에도 역시 이 범행 동기 부분 상당히 비중 있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애를 꼭 좋아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뒤에 결혼했던 그 남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착이 좀 강했어요. 뭐 애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도 같이 계속해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했고 그만큼 이 홍모 씨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을 잡아두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살면서는 약간 이 피고인에 대한 불만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지만 어쨌든간에 이 애를 키워줘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유로 해가지고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고유정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홍모 씨랑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쨌든간에 이 아이가 존재해야지만이 어쨌든간에 나랑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아니면 둘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 가지려고 시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하다가 유산도 된 적도 있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많이 여러 가지 바뀌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둘 사이에 아이를 갖거나 아니면 둘 사이 그 홍모 씨의 아이인 이 피해자를 내가 어쨌든간에 같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홍모 씨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애를 그래서 애를 없앤다 이러면 오히려 본인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오히려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차피 지금 현 남편하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 의붓아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 남편과 내 사이에 직접 낳은 아이가 있다면은 예. 오히려 그 남편이 나한테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임신까지 됐다가 유산되면서 그다음에 또 약간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생겼어요. 갈등이.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그런 관계를 맺어서 둘 사이에 아이를 갖는 거는 물론 나중에는 목표를 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쨌든 간에 둘 사이 이어줄 만한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상태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이 피해자를 어쨌든 간에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고유정이 지금 그 가임 상태일까요? 아니면 불임 상태일까요? 글쎄요, 불임 가임 제가 그것까지는 이거를 왜 여쭈냐면 예. 의붓아들이 없다면 예. 현 남편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된 가정을 뭐 지키고 싶고 또 그 뭐 지금 있는 아이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나면서 그것을 채워줄 어떤 자녀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예. 고유정과 더 그 가깝게 지내고 아니면은 그 둘 사이에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 그런 거를 더 노력할 수 있지 그건 않았을까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애가 없었을 경우에를 상정했을 때 얘기인 거고, 근데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예.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어쨌든간에 지금 그 홍모 씨 입장에 그 현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것도 강했고, 그래서 계속 그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피고인이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진다 그러면 둘 사이도 사실은 그렇게 끈끈하게 유지되기는 어려웠던 관계로 보여져요. 그렇군요. 예. 역시 그 살인 사건 발생 당시에 예. 그때 상황만을 놓고 봐야 된다는 그렇죠.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후의 상황은 사실은 뭐 음.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갖고 판단하면 약간은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서 끝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끝이 없어요. 예. 자,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것을 쟁점으로 볼 것인가 이제 지금부터 예. 일단 이 사건 전원합의체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마 바뀔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물론 특별히 거기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예.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라면 원래는 대법원의 판단 대상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체증법칙 위반이나 간접 사실에 대한 간접 증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예. 증거를 취사 선택하고 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원합의체까지는 아니고, 전원합의체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결론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 아마 지금 대법관들의 생각도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이 갈라져야 사실은 전원합의체가 회부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다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기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않을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이건 뭐 관심이 그렇게 높았던 예, 사건인데 그렇죠. 그렇게 몇 줄 써가지고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뭐 이거는 뭐 원심이 뭐 제대로 판단했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그 여러 가지 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요 사건에 대한 것도 있고 예.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할 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요. 필요가 있을 때, 근데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간접 정황, 그 간접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다퉜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법원에서는 그 계속 압도적이고 그러니까는 직접 증거가 있을 만큼의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예, 예. 이 간접 증거를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국민법감정은 이거 너무 간접 증거라고 하지만 너무 이거 그 엄격하게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잘못하면 이게 지금 뭐 진짜 법관 마음대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뭐 지적인 증거에 어떤간에 뭐 물론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는 눈이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간접 증거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걸 너무 넓혀버리다 보면 이거 진짜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형사처벌에 관한 특히나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사형이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데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단순히 간접 사실들 몇 개 갖고선 결정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높지는 보입니다. 않다. 예. 스모킹 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재심을 청구할 정도의 가능할 정도의 그런 스모킹 건이 있다면 그렇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범행을 뭐 녹화한 영상이라든가 뭐 녹음이 된다든가 아니면 결정적으로 그 시간에 사망했던 그 시간에 고유정이 그 방에 들어왔었다는 걸 입증할 만한 뭔가 증거가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왜냐면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아닐 가능성이 높고 물론 예. 포합사니까 아버지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잠결했다고 하면은 뭐 그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그 고유정이 만약 그 시간에 그 방에 들어와서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증거들이 있었으면 아마 진작에 제출됐을 텐데. 그렇죠. 차라리 뭐 지금- 일기장이라도 나왔으면 예, 지금 뭐 새롭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쟁점 이 포합사 문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이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고선 이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사망 원인으로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그걸 빼더라도 사실은 무죄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사망 시각이라 추정 시각이라든가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걸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설사 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 남편이 아니 고유정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유정이 지금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유정이 살인 행위를 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하고 부족하다는 아, 거고요. 부족하다라고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포합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예, 그렇죠. 그죠? 예, 그 부분 두 가지로 이제 예. 어, 다른 사망원이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질식사 시킨 거 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인 거죠. 뭐 우리 심 변호사님께서는 판사 때부터 아주 소신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김재철 MBC 사장을 그 얘기. 저기 하신 부분이에요. 그 나중에 뒷얘기도 좀 같이 해주시죠. 뭐. 그렇죠. 예. 휴가는 언제 가십니까? 휴가요. 뭐 지금 8월 첫째 주까지가 저희가 휴정 기간이어서 그렇게 되네요. 7월 벌써? 말 8월 초니까요. 그래서 그 기간 참 이용해서 한번 저기 가까운 데 한번 갔다 올까 생각 중이에요. 그때만이라도 휴정 기간만이라도 참 코로나19가 좀 멈췄으면 그렇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 뭐 휴정 기간이어봤자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근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7월 중순. 그렇죠. 이렇게 아이고, 가고 있고요. 벌써 반년이 벌써 지났어요. 이제 하반기라도 좀 잠잠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잔뜩 준비를 해오셨네요. 이 판결문이 아유,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거 보는다고 어제 준비를. 진짜 새벽 3시까지 봤어요.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역시 물고그런 명품에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고 아유 고맙습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PD가 지금 자고 있어요. 오래되니까 오늘 법설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 법설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